Hello everyone. Welcome to 전세정의 Crazy Tweet to Listening 400점 점수 쌓기 Volume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Tweet Listening 강사 전세정입니다. 자, 우리 강의는요, 강좌 제목이 암시하듯이 토익 점수 중에서 리스닝에서 이제 400점. 이거는 미니멈 점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높게는 450점까지 목표를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은 강의예요. 근데 이제 보다 자세하게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강좌 전에 짧게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고 또 큐시트에 보시게 되면 강의를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눈에 되게 잘 알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요 강의 먼저 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잠깐 접어두시고 거기 가서 간략하게 체크하시고 다시 수업 들으러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먼저 테스트 1에 대한 리뷰를 시작을 할 건데요. 리스닝은 리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개 시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사진을 먼저 띄워드렸죠. 파트 1에 대해서 리뷰를 먼저 시작을 할 건데요. 자, 파트 1 아시죠? 사진이 10개 들어가는 시험 유형이죠. 근데 옛날과 다르게 파트 1이 많이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죠? 보시면 이제,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이제 드린 이 2번 문제 여러분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파트 1 같은 경우는 오늘의 정답이 다음에 오답. 오늘의 오답이 다음에 정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하고 좀 꼼꼼하게 리뷰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2번 사진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사진 보시면 사람 사진이 나왔죠. 그래서 사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제율이 되게 높아요. 10개 중에 8개나 된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 사진 중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클로즈 업 된 사진이 있고, 즉 한마디로 지금 같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명이 나와져 있고 크게 보이는 사진. 그리고 이제 뭐 다수의 사람이 나와져 있는데 다수가 나온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거랑 또 이렇게 접목이 됩니다. 뭐 다른 배경이라던가 어떤 사물이라던가. 네, 이런 클로즈업 된 사진 같은 경우에서는요, 관건이 된다는 게 뭐냐면 바로 동사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동사로 여러분이 답이다, 답이 아니다 라고 한다는 게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사람이 어때요? 한미경을 통해서 뭔가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항상 나왔던 그런 출제 유형이 나왔는데, 이거는 좀 챙겨놓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발음, 오답이었던 어떤 문장에서 그 발음 하나, 어떤 동사 하나를 챙겨놓고 싶어서 이거 챙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물론 답이 되는 거는 당연히 외워놓으셔야 되고요. 왜냐면 출제 패턴이니까요.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오답이 됐던 단어들에 들어간 동사의 발음까지 조금 챙겨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A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She's adjusting equipment. 그래서 동사가 잡히십니까? 이 동사 잡으셔야 되는데. She's adjusting equipment. 자, 어떤 거였어요? 이거였는데 보시면 she's adjusting equipment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요거였죠. 요 발음. 자, 보시면 AD. 그러니까 우리가 모음 다음에 D나 혹은 B가 오게 됐었을 때 그거를 받침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한 음절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늘리지만 마세요. adjusting이라고 늘리지만 마시고 adjusting equipment이라고 해서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되는 동사입니다. 이거는 파트 1에서부터 파트 4까지 리스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고요. 리스닝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단어를 챙기셔야 된다. 소리와 더불어서 아시겠죠? 의미를 챙기셔야 돼요. 자, 보시면 she's adjusting equipment.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그냥 equipment라고 받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파트 1에서 보이게 되는 명사는 그 이름 자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이 속해져 있는 상위 명사를 챙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면 동사가 어떻습니까? adjusting, 뭔가 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니고 그냥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답이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음 B번 한번 들어볼게요. She's adjusting equipment. B. She's looking through a microscope. 들리십니까? 동사 잡아내셔야 됩니다. She's looking through a microscope. 자, 보시면 요거였죠. She's looking through a microscope 라고 해서 요거는 덩어리로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트 1에서 보이게 되는 동사는요, 원형으로 외우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처럼 사람이 주어있는 경우는 거의 BING 형태로 동사가 제시가 되거든요. 왜냐면 사진 자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스테이트먼트, 즉 진술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명사, 동사 자체를 항상 ING 형태 혹은 PP 형태로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looking through a microscope
looking through a microscope라고 해서 이 그림과 함께 꼭 외워놓도록 하고 이게 답이었고요. 그러면 C번 들으면서 왜 오답인지까지 조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She's putting on a lab coat. 들리십니까? She's putting on a lab coat. 한 번만 더 듣겠습니다. She's putting on a lab coat. 자, 보시면 요거였죠. She's putting on a lab coat 였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우리가 문제가 됩니다. 자, 챙겨 놓을게요. 우리가 파트 1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O를 골라내는 게 아니라요. 뭐다? X를 반드시 할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들으면서 답이 이거야 이렇게 골라내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니까 답이 이게 되네 라고 하는 이런 기술이 파트 1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챙겨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사진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wearing 이라고 하는 동사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다? 몸에 걸치고 있는 모든 걸 생각하셔야 돼요. 소위 말하는 외양묘사라는 거죠. 와, 키 크다, 잘생겼다 뭐 이런 걸 보시라는 게 아니라 몸에 걸치고 있는 모든 것 빠르게 딱 챙기셨어야 된다라고요. 모자, 안경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뭘 보셔야 되냐면 아주 크게 보셔야 돼요. 사진은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 앉아있다의 sitting, 서있다에 뭐가 있습니까? standing. 너무 쉬운가요? 근데 이거 말고 뒤에 뭐다? 위치, 장소까지 연결이 돼서 여러분이 조금 봐주셔야 돼요. 뭐 어디 옆에 서 있다, 어디 위에 앉아 있다라든가. 그래서 요게 먼저 가볍게 봐지고 그러면서 세 번째 뭐가 들어가야 된다? 세부적인 어떤 동작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외양묘사 먼저 하라고요. 우리가 이걸 하면서 꼭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여러분 몸에 걸치고 있는 건 웨어링이에요. 푸팅온은요 무조건 오답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지난달 한 5월이었죠. 2011년도 5월에 어떤 시험이 나왔냐면 여자가 랩코트를 입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긴 팔, 그러니까 어떤 걸 이렇게 쭉 올려서 입을 때는요. 푸팅온 말고 어떤 단어를 쓸 수가 있냐면요. pulling on 이라고 하는 동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pull on이나 put on이나 어때요? 동작이잖아요. 근데 이거 답이 안 된다라면서요. 근데 이게 답이 됐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거에 대해 답이 전혀 답이 되지 않았어요. 즉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나와져 있으면 동사가 관건이에요. 근데 그 동사 자체가 사람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그거 이거 답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정말 뭡니까? 사진하고 일치하지 않잖아. 이게 답이 됐네 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통해서 답이 나와졌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파트 1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X를 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X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답이 된다라고 하는 뭐다 이런 상대적인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적인 객관성.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유형에서 무조건 putting on, pulling on 이라고 해서 무조건 X는 솔직히 아니고요. 상대적인 객관성 쪽에서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근데 어때요? 이건 이미 뭐 입고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X 하셨을 것 같고요. 자, D번 한번 들어볼게요. D. She's conducting a survey. 들리세요? She's conducting a survey. 한 번만 더. She's conducting a survey. 딱 보시면 요거였어요. She's conducting a survey라고 해서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뭐 조사하다, 설문조사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되는데 솔직히 파트 1 같은 경우에서 설문조사한다라는 것 자체를 보여주는 게 사진에서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설문조사를 하는지 뭘 하는지 알게 뭡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진하고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진에서 이거는 답이 될 수 없는 어떤 진술문이고요. 근데 이런 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왜? 있는 거 가지고만 여러분들이 묘사하는 게 답이 되니까요. 그래서 좀 발음 챙기시고요. 답이 됐던 거. 그리고 나서 요거는 조금 생각해보자라는 것까지 챙기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번 문제는 조금 중요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4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4번 문제 보시면 토익이 굉장히 좋아하는 나왔죠. 토익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물건이 나왔죠. 화분이죠. 화분이 어디 위에,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고요.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보시면 위치하고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은 화분이라고 하는 게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고요. 장소적으로 딱 봤었을 때 어떻다? 어딘지 모르겠으면 굳이 뭐다 이렇게 무리수도 잡지는 마시고요. 실내다, 실외다 그건 아시겠죠. 실외라는 거 아실 거고요. 고기만 챙기고 들어가 볼게요. 자, 준비되셨죠? 자, 보시면 4번의 A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st book. A. The garden is being planted. 들리세요? 이거 동사 잡히십니까? The garden is being planted.
한 번만 더 할게요. The garden is being planted. 자, 보여드리면 요거였습니다. The garden is being planted. 이렇게 들렸거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은 딱 들으시면서 요거 소리 잡히셨습니까? 요 소리는 조금 잡히셔야 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 파트 1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되게 문장이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듣는 경우가 참 많이 생기십니다. 첫 번째, 너무 빨라서. 두 번째, 발음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세 번째, 또 이제 뭐 시험 볼 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기거든요. 옆에서 뭐 기침을 한다거나 내지는 내가 정신을 잠깐 놓거나 그랬을 때 띡 듣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도 얘는 어쨌든 잡아내셔야 돼요. 얘는 어쨌든 정신줄 놓지 마시고 얘는 꼭 잡아내셔야 되고 얘가 파트 1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뭘 시사합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트 1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문장 구조는 이거예요. 비동사 더하기 ing, 비동사 더하기 pp, 이거 아니면 비동사 더하기 빙, pp. 이 세 가지 형태의 동사 구조가 들리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동사 다음에 ing가 왔다라는 말은 주어 자체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우리 2번 문장에서 보았죠. 2번 그림에서 사람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bpp가 나오는 경우에는 거의 뭡니까? 사람이 아닌 어떤 사물. 그래서 사물이 뭐뭐 되어지는 거니까 거의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는데 간혹 하다가 요게 나와요. 요게 나왔을 때 요게 시사하는 바가 뭐다라는 겁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요 표현 알고 계신가요? He's mopping the floor. 무슨 표현인 줄 아시죠? 뭐예요? 남자가 바닥을 마대걸레 자루 있잖아요. 그걸로 닦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2번에서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나와져 있으면 사람을 주어로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고 있다. 여기 하나가 정답일 거고 나머지는 그 동작이 틀린 게 이렇게 지시가 돼요. 근데 이제 사람이 나와져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요새 토익에서 어떤 식의 스테이트먼트를 하나씩 집어넣냐면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봐요. 수동태로. 그래서 보면 the floor 되겠죠. 이게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주구 ing를 가운데다가 집어넣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map을 mapped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수동태를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by 힘은 굳이 쓰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요거는 거의 주어랑 같이 읽히기 때문에 여러분 귀에 잘 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연음되거나 그러면. 하지만 요 놈은 굉장히 잘 들리고요. 오케이?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우선 이거랑 관련해서 첫 번째. 자, 요게 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문장 구조화에서 어떤 사람이 이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 사람을 없애고 되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스테이트먼트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잡으셨다. 그러면 사진을 딱 보시고 뭘 찾으셔야 된다?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 사진에 없어요. 근데 빙피피가 들렸어요. 이거는 무조건 뭐가 된다? 오답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꼭 챙겨 놓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기서도 어때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나는 그래요.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파트 1에서. 하지만 우리가 동사만 듣는 건 아니고 동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 앞에 주어가 되는 명사도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목적어가 되는 어떤 명사도 있고 일반적으로 위치라던가 장소라던가 이런 거 자체가 파트 1에 거의 올 수밖에 없거든요. 문장 구조상. 그렇게 됐었을 때 요거 못 잡아도요. 앞에 있는 어떤 명사라던가 이런 걸 여러분이 잡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OX 가능해요. 이거를 garden이라고 부르기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듣고 빠르게 X가 나오셨어야 되는 것이고요. 요걸 놓쳤다. 빙 들렸죠? 뒤에 있는 동사 PP 못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X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X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문장이었고요. 발음 하나만 더 챙길게요. 아시죠? 영국 영어랑 미국 영어의 가장 큰 차이는 모음적인 차이가 되는 건데요. 요거는 토익 파트 1에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니 파트 1뿐만 아니라 1에서부터 4까지 굉장히 중요하죠.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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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t. 즉 우리가 영어 발음에서 미국 영어 발음에서 에라고 발음되는 게 영국으로 가면 다 뭘로 바뀐다? 아라고 하는 발음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떤 그림이어야 될까요? 사람들이 나와서 정원에다가 뭐 하고 있는 그림? 나무를 심고 있는 그림이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이 없죠? 틀렸다라는 거 꼭 챙겨 놓으세요. The garden is being planted. 한 번만 듣고 B로 넘어갈게요. The garden is being planted. B 들어볼게요. B. Plants have been trimmed. 들리십니까? Plants have been trimmed. 한 번만 더 들을게요. Plants have been trimmed. 자, 보시면 요거 했어요. 뭐였냐면 plants have been trimmed.
plants have been trimmed 라고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셔야 되겠죠. 요 단어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trim이라고 하는 단어, trim이라고 한다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파트 1에서 쓰이게 되는 경우 trim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뭐다? 가지를 자르다 아시죠? 그러니까 나뭇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듬고 있는 그림이 바로 trim이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plants have been trimmed. 그러니까 요것은 여러분 조금 들어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trim이라고 하는 단어, trim이라고 하는 단어는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trim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수동태로도 많이 쓰이고요. 어떻다? 사람을 주체로 해서 뭐 trimming 아시겠죠? trimming a tree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왔다 갔다 좀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trim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조금 외워놓으시고 어때요? 어울리지 않죠? 왜냐하면 그냥 화분이 놓여져 있는 게 이 그림에 다라고요. 그렇죠? C. The potted plants have been set on the table.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The potted plants have been set on the table. The potted plants have been set on the table. 뭐랍니까? 요 단어 뭐였습니까? The potted plants have been set on the table 이라고 지금 나왔죠? 요 단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단어고요. 그리고 요거는 웬만하면 영국 발음으로 여러분이 영국 소리와 함께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potted plants라고 지금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화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요 단어 있죠? 요 단어는 좀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이게 명사 동사가 다르는데 뭐 그런 거 솔직히 뭐 리스닝에서는 조금 필요 없고요. 어쨌든 우리가 파트 1에서 컨텍스, 즉 상황을 조금 잡아볼게요. 상황을 잡아서 뭐랑 관련돼서 이런 이렇게 나무나 이런 화분과 관련돼서 나오잖아요. 그럴 때 팟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용기를 팟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시면 팟에 들어가진 나무들. 그래서 이게 바로 화분이 돼요. 그래서 potted plants라고 하는 거 꼭 외워놓으세요. 이게 미국 아이라면 T라고 하는 소리가 미국 영어 같은 경우는 모음과 모음 있죠. O나 E 같은 모음과 모음에서 리을이 되어서 뭡니까? potted plants. 발음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발음보다 여러분들이 뭐냐면 토익이라고 하는 실전 시험에서 영국 발음이 돼서 T 발음이 튈 때 여러분이 좀 더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소리 조금 익숙해져 놓으시는 게 좋고요. 이거 조금 많이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potted plants have been set on the table. 그래서 우리가 뭔가 놓여져 있다라고 할 때 be sat 쓰시고요. 거의 어디 위기 때문에 on 다음에 뒤에 뭡니까? 위치 오거든요. 근데 물론 뭐 놓여져 있는 그 위치 자체는 많이 바뀌긴 하지만 그냥 테이블 넣어서 입에다가 붙여놓을게요. be sat on the table. 그래서 이거 따로 외우셔야 되고 potted plants라고 하는 명사 따로 외우셔야 되고 그래서 답은 요거였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The potted plants have been set on the table. D번 한번 들어볼게요. D. Plants are in full bloom. 들리세요? Plants are in full bloom.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Plants are in full bloom. 자, 보시면 요거였죠. Plants are in full bloom 이라고 나왔죠. 보시면 그러니까 오답의 경우가요. 대개 보면 사진에서 연상되는 어떤 느낌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죠? in full bloom 이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인지 알죠? 만개한, 꽃이 활짝 핀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뭐다? 요 화분에요. 꽃이 만개해 있다. 꽃이 활짝 폈다인데 아시다시피 그냥 꽃 달린 화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X였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 전형적인 표현 꼭 외워놓을게요. 소리랑 더불어서.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 5번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와, 부부가 나왔어요. 커플이죠. 커플이 지금 침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것만 보지 마시고요. 보시면 뒤에 뭐가 보이십니까? 아, 위치적으로 얘는 꼭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쵸? wall인데 거기에 뭐야? 이렇게, 사진이 걸려져 있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토익이 또 사진을 정말 좋아하죠. 그래서 보시면 영어로 그 사진이 뭔지 떠올리셔야 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물론 위에는 지금 보이진 않고 있지만요. 제가 위치적인 걸로 wall 못지않게 어때요? 그 위에 있는 거 뭐죠? 뭐라고 부를까요? 그쵸? ceiling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까지 챙겨 놓을 거고요. 오케이? 자, 보시면 A번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아이고, 먼저 나왔네? 들어볼게요. 죄송해요.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5 in your test book. A. A. They're admiring paintings. 자, 동사 잡히십니까? They're admiring paintings.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이 단어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동사라도요. 그러니까 파트 1에 오게 되면 사진이라고 하는 거의 특성에 맞게 좀 여러분이 다르게 의미를 파악하셔야 되는 게 있어서 리스닝을 위해서 파트 1 조금 따로 2, 3, 4 같이 이게 조금 필요합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They're admiring paintings.
이거 있죠. 뭐였습니까? They're admiring paintings라고 지금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요 단어 챙겨 놓으실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admire 하게 되면 뭔지 아시잖아요. 뭐 존경하다 뭐 이런 뜻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사진에서 admire 뭐로 알고 계셔라? 이렇게 감상하다라는 뜻으로 해서 알고 계셨겠죠. 오케이? 보시면 they're admiring paintings라고 해서 뭐래요? 사진을 감상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지금 나왔는데 아니죠. 그래서 X 하시고 자 다음 거 B 들어보겠습니다. B. Pictures are being put up. 자 들리세요? Pictures are being put up.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Pictures are being put up. 자, 이거였어요. Pictures are being put up 이라고 지금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이건 조금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빙 잡았어요. 근데 사진에 사람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뭡니까?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사람이 나왔고 또 사람이 동작을 취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put up 이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이 있냐면요. 걸다라는 사진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걸다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행이잖아요. 행이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무슨 뜻입니까? Pictures are being put up 이라고 해서 뭐예요? 사진이 지금 걸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인데 그냥 사진은요 달려져 있지 걸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다 이거 빙 들었다고 하더라도 픽처스랑 연결됐을 때 사람하고 동작이 연결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X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리스닝에서는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빠릿빠릿 하셔야 돼요. 정말 쉬워요, 눈으로 보면. 근데 한 번 늘려주고 속도가 휘리리리릭 이렇게 나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들은 거 한도 내에서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된다? 뭔가 결정을 빨리 내려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파트 1, 1번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pictures 그냥 걸려져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동작이 연결이 안 된다라고요. 빙이 들어갔죠. 빙은 제가 사람이 어떤 동작을 취하는 건데 사람을 주체로 해서 문제가 맞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부 다 X 하셨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C번 한번 들어볼게요. C. The bed is being made.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되는 표현인데 어떻게 표현이 됐습니까? The bed is being made. 한 번만 더 할게요. The bed is being made. 자, 요거였어요. 뭐였습니까? The bed is being made. The bed is being made라고 해서 뭐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make a bed라고 하는 표현 아셔야 되죠. make the bed라고 하는 거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요거예요. 침대 만들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다 이렇게 침대 정리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make the bed. 그래서 우리가 the bed is being made라고 해서 뭐예요? 사람이 나왔지만 사람을 주체로 쓰지 않고 되어져 있는 표현 자체를 해서 썼다는 거죠. 자, 보시면 출제되었고요. 여러분들 소리로 입에다가 붙여 놓으세요. The bed is being made. The bed is being made 라고 해서 이게 답이었다라는 거고요. 오답이긴 하나 D번도 챙겨 놓으셔야겠죠. D번 뭡니까? D. There's a lamp at either side of the bed. 이것도 표현 외울 겁니다. 모릅니까? There's a lamp at either side of the bed. 마지막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There's a lamp at either side of the bed. 자, 보시면 이거였어요. There's a lamp at either side of the bed 라고 지금 나왔거든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아까 저랑 살펴보셨죠. 파트 1에서 듣게 되게 되는 문장 구조라고 하는 게 BING, 그쵸? 그리고 BPP. 그리고 지금 나와져 있었던 요거, 그리고 요거 기억하시죠? 비빙 PP, 그죠? 마지막 한 개가 더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요 부분이죠. There's 혹은 there's 혹은 뭐다? there 명사예요. 즉 뭐다? 명사가 있다. 특히 요거 같은 경우는요. 사물이 나와져 있는 경우에 무조건 정답이던 오답이던 많이 취하게 되는 문형의 구문이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명사가 있다, 사물이 있다 이거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진 않아요. 뒤에 뭐다? 항상 일반적으로 오는 게 위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there's a lamp, 뭐랍니까? 램프가 있대래요. 오케이? 여기서 보시면 요거를 덩어리 암기하셔야 됩니다. at either side of 혹은 여기서처럼 either side of 발음은 두 가지 either 여러분들 보시면 either side up 이건 무슨 뜻이다? 양쪽 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요거 자체가 만약에 either를 both로 바꿨고요. 수 맞춰서 side 썼죠. 그럼 여러분들 요거는 잘 들으세요. both 뜻은 잘 아시니까. 하지만 뜻은 똑같아요. 똑같고 저는 여러분들이 요걸로 표현법을 입에 붙여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at either side up, at either side up 하게 되면 여기 양쪽 편에 라는 말이에요. 저 보시면 어떤 그림이 되어야 돼요? 침대가 있어요. 침대 양쪽 편에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램프가 있어야 되는 그림인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려졌고요. 근데 보시면 침대 나와져 있는 경우에 이거는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이거 꼭 챙겨 놓으세요. There's a lamp at either side of the bed. 보다 소리는 이렇게 두 개로 끊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챙길게요. 그러니까 보시면 되게 일반적으로 사물이 나오죠. 그럼 단수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떼거지로 나와요. 이렇게 했을 때 요거 발음 어떻게 할까요? 램프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lamps, lamps 해서 소리 꼭 챙겨 놓으시고 표현 꼭 외우시고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제 6번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건물이 있는데 참 애매하게 잘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큰 고층 건물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짧은 건물인지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애매한 건 절대 잡지 마세요. 그래서 있는 것만 가지고 보신다면 어때요? 건물 외관에 우선은 창문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시계가 있고 또 그 위에 이제 십자가 이렇게 있고요. 요거 뭐 끝이네요. 그쵸?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 A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6 in your test book. A. A. There's a clock on the roof of the building. 어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구가 나왔네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이거. 아시죠? 이거는 꼭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어구죠? 들어볼까요? There's a clock on the roof of the building. 마지막 한 번만 더 듣고 보여드릴게요. There's a clock on the roof of the building. 뭐가 나왔습니까? There's a clock on the roof of the building 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와 이것까지는 굉장히 좋다 이거죠. 왜? clock 있으니까요. 근데 뒤에 뭐다? on the roof of the building 어때요? building roof 아시잖아요. 뭐예요? 여기죠. 지붕 위에. 근데 거기 위에는 cross, 뭐야, 그냥 이렇게 십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X.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다, OX 하실 때 물론 동사가 가장 기본이긴 한데요. 동사를 솔직히 못 들으면 의미 파악은 안 되지만, 그래도 OX는 가능하다라는 거에 뒤에 일반적인 명사 있을 거예요. 명사가, 사진에 없어요. 그럼 어떻다? 요거 오다. 아시겠죠? 또, 요거 못 들었지만 뒤에 또 뭐다? 위치나 장소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자체가 안 맞아요. 그럼 뭐다? 오다.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들으면서 푸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시험에서는 어쨌든지 준비한 거 한도 내에서 점수 나는 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항상 이렇게 달려드시면서 의미 파악 안 돼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통해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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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 답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영어에서는. 자, B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 A clock is at the exterior of the tower. 어때요? A clock is at the exterior of the tower. 자, 소리 한 번만 더 잡아볼게요. A clock is at the exterior of the tower. 자, 보시면 뭐랍니까? A clock is at the exterior of the tower 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무조건 건물이라고 뭐 빌딩 이렇게만 나오진 않고요. tower 이라고 지금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외관, 외부라는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at the exterior of the tower 이라고 해서 이게 답이었죠. 보시면 clock이 건물 외관에 있다라고 해서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장 하나 전체 외워놓으시면 좋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런 단어도 조금 챙겨놓으시고요. 오케이? 다시 한번 듣고 C번 오답이지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A clock is at the exterior of the tower. 오케이, C번. C. The ceremony is about to begin in a church. 어때요? The ceremony is about to begin in a church. 자, 이거는 조금 중요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상대성의 개념에서 좀 잘 챙겨놓을 거예요. The ceremony is about to begin in a church. 뭐래요? Ceremony is about to begin in a church 라고 지금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우선은 어때요? 자, 요거 조금 챙겨놓을게요. 우리 요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be about 투부정사 뭐예요? 막 뭐뭐 하려고 하다. 그쵸? 요거는 조금 잘 챙겨 놓을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진은요, 있는 거 가지고 무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진을 딱 보고, 이 사진 보니까 이전엔 이렇지 않았을까? 사진을 딱 봤어요. 이 사진 보고 앞으로 이러지 않을까? 이런 추측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be about to. 어때요? 이거는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니까 약간은 사진을 보고서 앞으로 이럴 거 아니야? 어떤 외측적인 어떤 그런 문장이 되잖아요. 그러나 얘는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다 다른 보기하고 구성이 전혀 정말 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건 답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그림이 나왔었냐면 공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이제 타자가 이렇게 딱 막 치려고 하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a player is about to hit the ball 이라고 하는 게 답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잘 챙겨 놓을게요. 근데 원래 원칙은 그 전에 이렇지 않았을까? 이후에 이렇지 않았을까? 안 돼요. 그러나 be about는 약간의 예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들으시면서 정확하게 답이 아니라면 얘는 상대적으로 답이 객관적이 돼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챙겨 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아시죠? 그냥 교회에서 연상되는 것 같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가감하게 X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쵸? 어떤 행사가 교회에서 막 시작되려고 한다. 아니었죠? 오케이, D번 들어볼게요.
D. A flag has been put up. 자, 뭐래요? A flag has been put up. 아까 나왔던 동사가 또 나왔죠. A flag has been put up. 뭐래요? A flag has been put up.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put up 이라고 하는 거 파트 1에서 걸다 이런 거 내걸다 꼭 외우셔야 돼요. 보시면 a flag has been put up 어때요? 깃발이 지금 걸어져 있다라는 건데 어때요? 깃발 따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X 하셨어요. 그래서 명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파트 1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휘 정리하실 때 우선은 동사 많이 외우셔야 되는데 동사는 말씀드렸듯 원형으로 외우시면 절대 안 돼요. BING, BPP 형태로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지만 PP 형태 자체가 불규칙으로 변하는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소리를 외워놓지 않으면 못 잡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시죠? greet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사하다가 되는데요. ING가 붙었네. 어때요? 아, 모음이에요? 모음이에요? 미국 영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t라고 하는 소리 리을이 되죠? greeting 이렇게 돼버려요. greet 아무리 알아도 greeting 못 잡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다 원형으로 외우지 마시고 ing나 pp 형태로 외워주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명사 많이 외우시고 아시겠죠? 그래야 적어도 X라고 하는 그 속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는 8번 한번 가볼게요. 자, 8번 한번 보시면 자, 주목해야 될 게 어떤 걸까요? 제가 조금 여러분 잘 보실 수 있게 지워드릴게요. 자, 보시면 차고요. 뭐예요? bicycle이고요. 근데 bicyclist가 어떻습니까? 앞에 이렇게 안전모 같은 거 쓰고 있고요. 안경 쓰고 있고요. 어쨌든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만 챙기시고 한번 8번, A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표현이 되게 좋은 게 좀 나와요.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Number 8.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8 in your test book. A번. A. A bicyclist is pumping air into a tire.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동사하고.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A bicyclist is pumping air into a tire. 마지막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A bicyclist is pumping air into a tire. 자, 보시면 뭐였습니까? A bicyclist is pumping air into a tire 이라고 해서 이 단어 꼭 외우셔야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타이어에 이렇게 바람 넣고 있는 거, 바람 주입하고 있는 거 외우시고 그리고 항상 읽으실 때요. 주어하고 비동사는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딱딱 끊지 마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 제가 만약에 받아쓰기를 시키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거 뭐지? 음절을 굉장히 이상하게 끊어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기가 발음할 수 있는 만큼 소리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린다고 해서 잘 들린다 하지 마시고 항상 듣고서 딱 소리 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a bicyclist is pumping air into a tire. 알겠죠? bicyclist is pumping air into a tire.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동사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 X 아시고요. B번. B. A motorist is wearing a hard hat. 이거 어때요? A motorist is wearing a hard hat. 한 번만 더요. A motorist is wearing a hard hat. A motorist is wearing a hard hat. 이거 있어요. A motorist is wearing a hard hat 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요 사진을 봤는데 사람이 없다? 그죠? 근데 뭐예요? he, she, the man, the woman 이런 식으로 뭔가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요. 그럼 어때요? 사람 없는데 왜 이렇게 나와? X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문제 나오죠 분명히.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을요 어떻게 잡냐면 그 사람을 지금과 같은 것처럼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어떤 신분 명사로 잡아놔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약간은 뭐다? 어휘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거. 가령 이런 거예요. 식당이잖아요. 식당을 딱 봤는데 식당의 손님들이 뭐냐면 요거예요. diner. 근데 식당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diner 어쩌고 저쩌고 막 문장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쩌다 diner라고 하는 친구, 요 사진, 요 명사를 아는 친구들은 어때요? 그냥, X 쉽게 가는데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야. 단어를 보니까 막 동사 가지고서.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bicyclist, motorist. 아시죠? 드라이버보다는 토익에서 motorist라고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단어 챙길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helmet이라고 하는 거 토익에서 헬멧 잘 안 나오고 뭐다? hard hat이라고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하고 일치하지 않았고요. 그냥 이 사람은 wearing sunglasses 그냥 hat이지 hard hat 아니었다라는 거죠. 조금 어려웠죠. 좀 제가 쪼잔하게 문제를 냈어요. 그러나 챙기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명사 나왔을 때 사람일 때요. he, she, the man, the woman 이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라 이런 것들 아시겠죠? 신분 명사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휘력이 좀 강건이 돼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챙겨 놓으시고 C번이요. C. A man is riding a bicycle parallel to a vehicle.
마지막 거. 이거는 발음에 여러분들 좀 중점을 두면서 들어볼게요. A man is riding a bicycle parallel to a vehicle. 한 번만 더 할게요. A man is riding a bicycle parallel to a vehicle. 자, 어떻습니까? 아이고. 자, 보시면 a man is riding a bicycle parallel to a vehicle 이라고 얘기를 했죠. 끊어버릴게요. 자, 뭐든지 마찬가지라고요. be, ing 혹은 be, pp 그 다음에 뒤에 뭐다? 어떤 위치나 장소나 양상 같은 거. 요거 parallel to, parallel to, parallel to 나란히라는 말이거든요. 요거는 조금 잘 챙겨 놓을게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표현을 모르면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꼭 챙기시고 이런 표현법도 받으세요. 어때? 이거 약간 van 같잖아요. 근데 이제 토익에서 우리가 어떤 거 이렇게 교통수단 같은 거 나왔을 때 뭐 truck, van 혹은 뭐 car 이거보다는 요 단어도 좋아합니다. 좀 더 이거를 포함하는 상위 단어 vehicle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a man is riding a bicycle parallel to a vehicle 이거 꼭 챙겨 놓으세요. parallel to 뭔가 나란히 있었을 때 쓰게 되는 뭐예요? 위치 전치사라는 거 꼭 챙겨 놓으세요. 이게 답이었고요. 오케이 다시 한 번만 듣고 D번 넘어가 볼게요. A man is riding a bicycle parallel to a vehicle. 오케이 D번 D. They're in a race. They're in a race.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라는 They're 거. in a race. 뭐랍니까? They're in a race. They're in a race. 오기는 어떻습니까? 레이스하고 있는 중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레이스라고 하는 그림 자체가 어떤 그림인지 당연히 아시잖아요. 딱 그려지시죠? 그래서 그런 그림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X 하셨어야 되는 것이었고요. 오케이? 자, 9번 한번 볼게요. 와, 어떻습니까? 뭘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딱 특징적인 게 보이시죠? 여러분 딱 보시면, 지금처럼 뭐가 보이시면, 이게 앉을 자리가 보이시면, 이거는 뭐가 저어져 있냐면, 앉아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다 사람이 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누군가가 앉아있다. 혹은 뭐다? 비어있다. 이거를 관건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 뭐라고 부를까요? 뭐 이렇게 파라솔 하지 마시고요. 이거 그냥 뭡니까? umbrella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엄브렐라는요, 항상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펴 있다, 여기서 접혀져 있다. 예리시죠? 사람 없습니다. 딱 장소적으로 봤었을 때 어때요? 카페 같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거는 아웃도어고요. 끝! 그쵸? 이 정도만 가지고서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9번 들어볼게요. A번 들어드리겠습니다.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9 in your test book. A번. A. Umbrellas are being unfolded. 들리세요? O일까요? X일까요? 우선은 딱 들렸을 때 처음에 딱 나오셔야 돼요. 답이다. 답이 안 된다. 이거. 오케이? 답이 돼요? 안 돼요? Umbrellas are being unfolded. 한 번만 더. Umbrellas are being unfolded. 앞에서 했죠? 뭐라고요? Umbrellas are being unfolded. 뜻 다 때려치우고 어때요? 빙 잡으셨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조건 X.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umbrellas are being unfolded. 어때요? 빙. 이거 들리면 무조건 사람 있어야 돼요. 없죠? X하고 시험 볼 때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같이 읽으세요. 주어 비동사. 그래서 뭐입니까? umbrellas are. 이렇게 발음이 연음이 됐고요. 요거 꼭 외우셔야 돼요. fold 하게 되면 접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이런 것들 umbrella 같은 거 있죠. 펴있다, 접혀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시겠죠? 그리고 반대말 뭐예요? unfold 되는 거죠. 이건 뭡니까? 뭐 이렇게 펴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다? 이런 것도 뭐예요? 무조건 우산만 뭐다? umbrella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다 umbrella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라솔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냥 영어에서는 umbrella라고 씁니다. 파라솔이라고 잘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펴치고 있다는데 어때요? 그냥 이렇게 펴 있어요. 펴치고 있는 중 아니죠? 오케이? B번. B. An outdoor cafe is deserted. 자, 이거 동사 들리십니까? An outdoor cafe is deserted. 요거는 좀 발음 잘 챙겨 놓을게요. An outdoor cafe is deserted. 자, 보시면 이거였습니다. An outdoor cafe is deserted. 자, 요거 꼭 외울 거예요. Be deserted. 지금 뭐다? 영국인 하자였어요. 영국에서는 R 발음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음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그 길어진 모음이 뒤에 이제 자음이 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딱 파열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deserted.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요거 미국 발음도 조금 챙겨 놓을게요. 미국에서는요, R 다음에 T가 오잖아요. 그럼 거의 앞쪽 보게 되면 다 모음과 모음이에요. 그렇게 됐었을 때 T를 발음하지 않아요. 아마 요거를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여러분 요거 아시죠? 우리가 뭡니까? 뭐 party 많이 하잖아요. 어때요? RT 왔죠? 모음과 모음이죠. 이럴 때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party 되는 거거든요. 미국식 발음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접목시키셔서 요거 어떻게 된다?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deserted.
deserted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 표현 꼭 외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를 봤었을 때 뭐가 된다? 사람이 아무도 없고 비어져 있잖아요. 그런 경우마다 be deserted 혹은 be deserted 발음은 두 가지로 꼭 외워놓을게요. 그래서 보시면 an outdoor cafe is deserted 여기선 영국인 하자였죠? 이거 발음 꼭 챙겨놓으시고요. 단어 정리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뭔가 비어져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만하시고 뭐다? vacant 라고 하는 거. 발음 한 가지만 더 챙길게요. 우리가 n 다음에 t가 오게 되면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될 때 되게 되면 이빨 뒤에서 n하고 t 발음은 똑같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다 음절을 절대로 늘리시면 안 돼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뭐다 vacant. 여러분 t는 여러분만 들으세요. 그래서 vacant. 베이컨트 해서 쫙 늘려서 3음절 만들어버리면 전혀 다른 이렇게 단어로 인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vacant 아시겠죠? 근데 요거 말고요. 우리가 비어져 있다라고 할 때 요 단어까지 같이 외울게요. unoccupied 비어져 있는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반대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occupied가 되겠죠. 뭔가 차지되어져 있는 거.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이런 테이블 같은 거 혹은 이런 의자 같은 게 나와져 있을 때 거기에 사람이 앉아 있냐 혹은 사람이 없냐 요거에 따라서 표현법 자체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하나만 외우시면 안 돼요. 왜? 이 표현을 다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미 알 거예요. 소리만 신경 쓰세요. vacant가 아니라 vacant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occupied, unoccupied 헷갈리지 않게 소리 꼭 한번 해보시고요. 눈이 아니에요. on 요거 뭡니까? 요거를 자꾸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리를 집어넣지 않으면 unoccupied 들어도 occupied 이미 파악하세요. 그러니까 소리 제대로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거였죠. 얘까지만 챙기시면 된다는 거. be deserted, be deserted 라고 해서 이 발음만 챙기시면 돼요. C번 오답이긴 하나 챙겨야 된다라고요. 들어볼게요. C. Tables have been set. 들리시죠? Tables have been set. 테이블 하게 되면 꼭 나오게 되는 클래식이죠. 토익의 클래식. 들어보시면 Tables have been set. 뭐였습니까? Tables have been set. Tables have been set. 원래는 set the table이에요. 그냥 아시겠지만 이 set the table 있죠. set a table 그냥 얼어 놓을게요. set a table 이건 뭐 주어가 사람이라면 he's setting 혹은 she's setting a table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혹은 뭡니까 그냥 차려져 있는 거라면 지금처럼 table 이렇게 복수로 쓸게요. Tables have been set 이라고 해서 이거는 뭡니까 수동태, 능동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상태라면 뭔가 아시죠? 포크, 나이프 이런 거 다 이렇게 해서 차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어야 돼요. 그런 그림은 아니죠. X 하시면 되고 D번 D. The patio is reserved for an outdoor event. 자 들어볼게요. The patio is reserved for an outdoor event.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자 보시면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The patio is reserved for an outdoor event. 자, 이거 있죠. the patio 혹은 the patio. 미국 발음 T가 모음과 모음사에서 D의 발음 patio. 여기서는 patio 꼭 알아놓으세요. 요거 뭡니까? 이게 카페 같은 거 봤었을 때요. 이렇게 실외에 있는 요 부분 있죠. 말 그대로 outdoor 카페라고 하는 표현도 좋지만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patio 혹은 patio 꼭 외울게요. 그래서 보시면 the patio is reserved for an outdoor event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시면 뭐다? 야외 행사를 위해서 이거를 뭡니까? 예약해 놓았대요. 그러면 사진으로 그게 답이 되기 위해서는 예약석 즉 영어로 reserved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닌 이상 뭡니까? 그냥 비어있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마지막 10번 문제 딱 보고서 오늘 파트 1을 끝낼 건데요. 와, 되게 간단하죠. 딱 봤었을 때 포인트가 딱 보이셔야 되죠. 토익이 좋아하는 포인트. 뭡니까? 우리가 물 같은 거 봤었을 때 혹은 뭐가 되는 거? mirror 아시죠? 뭐죠? 거울 같은 거 봤었을 때 이렇게 반사되는 거 있죠. 그럼 이거는 뭐다? 토익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나무가 있고요. 나무가 반사돼서 어때요? 물에 이렇게 비춰져 있어요. 그리고 물 위에는 뭔가 떠 있냐 없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물은 그냥 잔잔하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 없습니다. 끝. 오케이? 자 보시면 되게 간단하게 나와져 있는 그림은 포인트가 진짜 확 보이셔야 되고 이런 건 무조건 맞아가셔야 되죠. 자 볼게요. Number 10.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0 in your test book. A. Skyscrapers overlook the lake. 어때요? 답이 될까요? 만약에 답이 안 된다면 근거가 뭘까요? 다시 한 번이요. Skyscrapers overlook the lake. 한 번만 더 할게요. Skyscrapers overlook the lake.
뭐랍니까? Skyscrapers overlook the lake 였거든요. lake 끊지 마시고요. skyscraper 외우셔야 되는 거 아시죠? 요거 고층 건물이고요. 요거는 들으셨어야 돼요. 아주 잘 들렸어요. 듣자마자 X 하셨어야 되고 overlook이라고 하는 동사는 외울게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고층 건물 같은 경우도 되게 좋고요. 토익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였어요. 그냥 집이 있어요. 근데 집이 이제 뭐다 약간은 한적한 곳에 뭐 이렇게 전원주택 같은 거죠. 그래서 딱 봤더니 그 집에서 지금과 같은 뭐가 이런 물이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아 집에서 요 물이 이렇게 내려다 보여. 이런 걸 뭐다 바로 overlook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도 어떤 그림이어야 돼요? 고층 건물이 있고 그 앞에 어때요? 레이크 같은 이런 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skyscrapers overlook the lake. 그러니까 고층 건물에서 뭐예요? 호수가 내려다 보인다. 인데 중요한 건 skyscraper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거 못 들어도 무조건 X 하셨어야 되는 것이었고요. B번 들어볼게요. B. Trees have been planted for the scenic beauty. 뭐래요? Trees have been planted for the scenic beauty. 한 번만 더 갈게요. Trees have been planted for the scenic beauty.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다 파트 1에서 이런 건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Trees have been planted. 뭐랍니까? 나무가 심어졌대요. 왜요? For the scenic beauty. 뭐랍니까? 되게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서. 어때요? 알게 뭡니까? 그쵸? 그냥 뭐다. 지네가 이렇게 알아서 자라게 됐는지, 뭐야, 이걸 위해서 심었는지, 이런 것들. 사진상으로 판단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냥 여기서 끝내야 돼요. Trees have been planted. 알겠죠? 트리가 심어져 있다. 끝. 근데 뒤에 거는 사진상으로 판단 불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을 좀 가지셔야죠. 파토는 이런 거 다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C번. C. The scenery has attracted viewers' attention. 뭐랍니까? The scenery has attracted viewers' attention. 한 번만 더 들을게요. The scenery has attracted viewers' attention. 뭐랍니까? The scenery has attracted viewers' attention. 네, 어때요? 다른 건 둘째이고요. viewer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죠.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이거 무조건 X 하시고.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문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우리 앞에서 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감상하다, 사진을 보다라고 할 때 admiring paintings 앞에서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거는 꼭 외워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예술품 감상하는 그림이 꼭 토익에서 나온단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감상하다라고 할 때 admiring 뭔가 보다 뭐 이런 거 그런 동사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써요. 그래서 보시면 감상하게 되는 주체를 쓰게 되면 되겠죠. 거의 보면 예술품인데 예술품이 바로 영어로 뭐냐면 artwork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artwork 하지 마시고 artwork이라고 발음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남자가 그림을 감상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paintings 안 주고 painting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예술 작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artwork has attracted men's attention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한국어 기준에서 쉬운 거는 그런 거예요. 아까 나온 것처럼 he's admiring paintings. 아주 쉽단 말이에요. 한국말이 딱 똑같아지니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painting 대신에 painting은 어쨌든 크게 보면 artwork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the artwork has attracted men's attention. 이런 뭐가 됩니까? application 즉 뭐예요? 적용도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거 맞아가셔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오답이긴 했으나 얘 같은 경우는 좀 잘 챙기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단어들 즉 scenery 대신에 artwork 집어넣으시고 viewers 대신에 men's 하나 집어넣어서 문장 하나 암기해 놓으시면 될 거고 이건 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중에 하나니까 챙겨 놓으시고요. 마지막 오답이요. D. Trees are reflected on the surface of the water. 이거 오답 아니죠. 그 정답이죠. 뭐랍니까? Trees are reflected on the surface of the water. 한 번만 더요. Trees are reflected on the surface of the water.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챙기셔야 되겠네요. 발음 하나, 표현 하나. 뭐랍니까? Trees are reflected on the surface of the water 이라고 나왔죠? be reflected 꼭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반사될 수 있는 거는요. 뭐 아니면 뭐다? 물 아니면 무조건 mirror. 뭔지 아시죠? 뭐예요? 그쵸. 뭐예요? 거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 단어 꼭 챙기시고요. face 아닙니다. surface, 표면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on the surface of the water 아니면 on the surface of the mirror 이거예요. 왜냐면 물 아니면 항상 어디에 거울에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be reflected on the surface of the water, be reflected on the surface of the mirror 이라고 해서 두 개 꼭 외워놓으시고요. 이러셨죠. 그래서 요거 챙기셔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자. 테스트 1의 팟 1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자, 팟 1은 이제 어느 정도 듣게 되면 문장이 어느 정도 되면 정말 들리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랑 들으시면서 귀 쫑긋 하시면서 우선 저랑 공부하실 때는 정말 문제 푸는 그런 기분으로 가셔야 돼요. 듣자마자 답이다.
답이 아니다. 근데 솔직히 답이다라기보다는 답이 아니다가 먼저 추려지셔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런 오답의 근거 하에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그런 식으로 조금 집중해 주시면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항상 수업이 끝나고 나시면 복습 꼭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들어주시고 소리 한번 내주시고 그러면 리스닝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2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